나는 그리고 사실 순수 수학 실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 대신에 시험을 잘 봤거든. 이런 이유가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안녕, 나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2, 3학번 유용빈이라고 해. 나의 수학 관련된 이력을 설명해 보면 나는 수능 수학을 4번 다 맞았었고, 그리고 수학 과외도 올해로 4년 차거든. 그래서 수학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의 비법을 전수해 보고자 해.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은 지적 호기심의 중요성과 시험 운용,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해줄까 해. 수학이 좀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오늘 영상에서 내가 설명할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의 문제는 나는 지적 호기심의 부재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이제 예시로 설명 한번 해볼 건데, 이 문제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면은 A, B의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고 BC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고 코사인 BAC의 크기를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AC의 길이가 나오는데,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은 AC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8분의 7은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x제곱 더하기 9 빼기 4 이렇게 나와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x가 4 또는 4분의 5가 나오거든. 문제 조건을 보면은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AC의 길이는 4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애초에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왜 이렇게 x값이 4나 4분의 5 같이 이렇게 2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모르는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x값이 서로 다른 게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음수여가지고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는데 도움이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왜 x값이 2개가 나왔냐? 이거는 사실 삼각형의 작도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삼각형에는 정보가 크게 6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3개 이상을 알면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한번 작도를 해볼 건데, AB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값이 이제 8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요 직선 위에 이제 점 C가 위치하게 될 거야. 그런데 BC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B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을 찾아보면 되겠지. 그런데 보면은 가능한 경우가 2가지가 나와.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반대의 경우인 이런 상황도 답이 돼. 그래서 가능한 C가 이렇게 2개가 나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길이가 이제 4분의 5가 나오고, 요때 요 길이가 4가 됐던 거야. 사실 이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능한 X가 2가지가 나왔던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4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 조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지금 이 삼각형을 관찰을 해보면은 요 왼쪽 C의 경우는 이 각도가 예각이 돼. 오른쪽 C의 경우는 각도가 둔각이 돼. 그래서 문제 조건을 예를 들어서 각 C는 예각이다 이런 식으로 줬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은 그냥 각 C가 예각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x가 2개가 나오면은 둘 중에 뭐가 답이 될지를 알 수가 없겠지. 두 번째로는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노선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 문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 문제는 23학년도 수능 22번 문제야. 여기서 이제 가족권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족권을 보면은 이렇게 항등식이 나와 있어. 내가 당시 현장에서 이 항등식을 보고서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항등식이 있으면은 양변을 미분을 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내가 미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얼핏 봤을 때 식이 더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들어가거든.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수학2가 아니라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근데 이 문제는 수학2에서 출제된 문제거든. 그래서 나는 시험 범위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빨리 노선을 바꿀 수가 있었어. 실전에서 보자마자 올바른 풀이법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고 생각을 해. 분명 문제를 처음 봤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텐데, 실전에서 강한 비법은 필요 없는 사고를 내가 했을 때 이거를 재빨리 인지를 하고 방향을 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로는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똑똑한 사람은 개념을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남다르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 스스로 깊은 곳까지 이해를 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수학적 사고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 그런 학생은 딱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잘해. 그리고 이런 누적된 사고력의 차이가 변별력의 핵심으로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고력을 견인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은 이 문제는 23년도 7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야.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를 풀 때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풀었더라고. 4 사인 3x 더하기 2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푸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리고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y는 2를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이렇게 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으로 풀려면은 절대값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데 많은 학생분들한테 절대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그냥 양수는 그대로 두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만 답을 하더라고. 그런데 교과서에는 절대값이 절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를 해. 그래서 절대값을 이해를 할 때도 거리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옛날에 우리가 절대값을 처음 배웠을 때 수학상에서 아마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많은 학생분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기계적으로 범위를 나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 이상이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거든. x가 1보다 작을 때는 3-2x가 되고 이때는 1이 되고 이때는 2x 빼기 3이 돼. 그래서 가능한 x가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3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답이 0이랑 3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푸실 거야. 사실 뭐가 더 좋은 풀이냐면은 아까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절대값의 x-1 같은 경우는 수직선상에서 1로부터의 거리를 의미를 해. 그리고 절대값 x-2는 수직선상에서 2로부터의 거리를 의미를 해. 그러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 1로부터의 거리와 2로부터의 거리의 합을 의미를 하게 돼. 그래서 거리의 합이 3인 점을 보고 찾아주면 돼. 이렇게 양쪽에 있는 0과 3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절대값 x-1하고 절대값 x-2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아마 많이 해봤을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마도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건데 다들 그냥 이렇게 범위를 나눠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되게 당연해. 애초에 내가 거리의 합이라고 했잖아. 그건 지금 잘 보면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1로부터의 거리와 2로부터의 거리의 합이야. 그래서 1과 2 사이 여기 구간에 x가 있게 되잖아. 그러면은 거리의 합은 항상 1이 돼.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1이라는 상수함수처럼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여기서 2를 벗어난 순간 거리의 합을 보면은 2로부터의 거리와 1로부터의 거리를 동시에 잴 거기 때문에 이렇게 x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거리의 합은 두 칸이 더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이렇게 벗어난 순간 한 칸 이동할 때마다 거리의 합은 2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거리라는 절대값의 정의를 알면은 그래프를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그걸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4 사인 3x 더하기 2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4 사인 3x 2의 절대값이 2라는 얘기인데 이 절대값이 의미하는 게 4 사인 3x와 -2 사이의 거리를 의미를 해. 그래서 -2로부터 거리가 2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4 사인 3x는 뭐가 돼야 될까? -4랑 0이 돼야겠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절대값의 그래프를 다 그릴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4 사인 3x를 그려놓고서 y는 0이랑 그냥 y는 -4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세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사실 순수 수학 실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 대신에 시험을 잘 봤거든. 이런 이유가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시험 운용에 있다고 생각을 해. 먼저 시험을 운용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은 너무 붙잡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 그게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빨리 노선을 틀었으면 좋겠어. 또 시험을 볼 때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센스를 가끔씩 발휘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 시험 운용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게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 때문에 고전을 했다면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갖고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가면은 좋을 것 같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고.